벽진이씨 시조공 고려개국공신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와 경수단기 1864년에는 이라정 이학중공은 벽진이씨 시조공의 얼과 정신을 기르는 경수당에 대해 경수단기를 짓고 그 안에 뒤인 1865년에 화서 이항로 선생께서 벽진이씨 시조공 고려개국공신 벽진장군 이총원 사실기를 차냈다. 이때 화서 선생의 연세는 73세이고 이라정공의 연세는 66세이다. 화서 선생은 이총원 사실기를 찬하고 3년 뒤에 별세를 했고 이라정공은 7년 뒤에 별세했다. 두 분 공께서는 일생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원숙한 경종수족의 마음을 담았을 걸로 예상된다. 따라서 벽진장군 사실기와 경수단기는 벽진이씨 후손들에게 벽리의 얼과 정신을 심어주는 표상이 되고 있다. 1865년에 평정공 후손 27대 직장공 화서 이항로공께서 시조공 벽진장군 사실기를 기술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 삼중대관 개국원은 벽진장군, 이공의 휘는 총원이니 곧 우리 이씨의 시조이다. 세계가 아득하고 멀어서 그 상세한 것은 고증할 수 없으나 오히려 국사에 나타난 것은 가히 증언되어 믿을 수 있다. 삼가 고려사를 살펴보건대 왕순식 부전에 이르기를 벽진장군 이총원이 신라말에 벽진고을을 보전하고 있었는데 이때 도적의 무리들이 날뛰었으나 총원이 성을 튼튼히 하여 굳게 지키니 백성들이 그 덕을 입어 평안하였다. 이에 태조가 사람을 보내어 동심 협력하여 화란을 평정하자고 요청하니 총원이 그를 받들고 매우 기뻐하여 아들 영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태조를 쫓아 정토케 하였다. 그때 영의 나이 18세였는데 대광 사도기녀를 처로 삼계하고 총원을 벽진장군으로 임명하여 이웃 고을의 정호 229호를 더 주고 또 충주, 광주, 제주 현재천에 창곡곡식 2200석과 소금 1785석을 주었으며 다시 친서를 보내어 금석 같은 심표를 보이면서 이르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 변치 않으리라 고하니 총원이 이에 감격하여 군정을 단결시키고 군량을 저축하여 고성으로서 신라와 후백제가 반드시 쟁취하려는 지역에 끼어 있으면서도 훈련이 동남의 성원이 되었다. 태조 22년 무술 938년 7월 임자일에 별세하니 향년 81세였다고 하였다. 그 밖에 가승과 여지승남에 뒤섞여 나온 것이 대위는 이미 같으나 또한 번갈아 나타난 것도 있으니 이에 이르기를 고려태조가 사만을 통합함에 이총원에게 명하여 벽진 옛터를 진옥케 하고 이웃 고을 민세로서 식록케 하여 백자 천송까지 종시일절의 맹서를 맺어 신하의 예로서 대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고려태조가 사만을 통합할 때에 이총원이 벽진 태수로서 오직 위연히 항복하지 아니하고 동남의 명성과 윗세로 서로 위지하여 안연하였다. 태조가 도멸코자 하였으나 총원과는 옛부터 친한 사이이므로 차마치지 아니하니 총원도 또한 천명과 인심이 이미 왕씨에게 돌아감을 알고 아들 영으로 하여금 태조에게 귀획케 하니 태조가 기뻐하여 총원을 봉해서 벽진장군으로 삼고 혼인을 맺어 대려의 맹서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공은 신라말 도탄의 때를 만나 고성을 지키고 백성을 어루만져 덕망과 위위가 진실로 드러났으며 한나라가 거듭 솔복될 즈음에 새 임금을 만나 대업을 도와서 풍성한 공훈과 위대한 충혈이 태상에 기록되고 역사에 실렸으니 어찌 그리 훌륭하였으리요. 그러나 이미 사업이 밖으로 드러남이 이와 같다면 반드시 덕행이 안으로 온축됨이 있으련만 도리어 문헌에 증거가 없어 능히 상세한 설명을 못하니 슬프고 애석하도다. 일찍이 듣건대 군자가 도통을 전하면
후인들이 가히 이었다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공자가 도학으로서 천하 만세에 교조하였으나 그 근본을 거슬러 보면 글이 오륜을 가르친 데에서 나왔고 맹자가 백묘 농상으로서 제나라와 양나라의 임금에게 권하였으나 그 근본을 거슬러 보면 직이 백곡을 뿌린 데에서 나온 것이니 크고 작음과 미미하고 드러남이 비록 같지 않으나 단서의 출처는 가히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공후손의 명성과 덕행의 실상을 조차 그 근본을 거슬러 찾아보면 거의 공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로다. 공의 후손이 번성해서 우리나라의 대성이 되고 고려조와 조선조의 명형과 거공이 우뚝하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대제학 경간, 문정공 극송, 도원수 희경, 전서존인, 정강공 맹전, 평정공 약동, 판서승원, 성상군식, 대사성 철균, 좌찬성 승원, 정도공 장곤, 승지언영, 참외석경, 세마후경, 노파흘, 충숙공 상길, 충강공 상급, 감사상일, 현령세호, 효헌공 세환, 봉조와 세근 등이 혹은 문장이나 학행으로 드러났고 혹은 청백이나 절의 또는 사업으로 명망이 당시에 나타나서 성문이 후세까지 널리 전해졌으며 그 밖에도 명형과 석학이 또한 많이 빛났으니 어찌 그 근본이 없고서야 그러했겠는가. 또 가만히 듣건대 산화공의 증손 희길이 원나라에 들어가서 운남에 살았는데 그 후손으로 이성량이 있어 아들인 제독 여송을 보내어 우리나라를 구할 때의 본국이라고 일컬으면서 심력을 다해 힘쓴 뜻은 대개 위의가 있었다고 이르기도 한다. 벽지는 지금 경상우도 성주목이니 시조공께서 일어나신 땅으로서 자손들이 이로 인해서 관양을 삼았다. 치소 서쪽 시보리의 명안방 수초는 곧공의 유허이고 그 좌강 수백보는 곧공의 묘소였으나 임진병난 이후로는 그 장소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일찍이 오암 송문정공의 말씀에 따라 설단하여 봉사하게 되었다. 고종원년 갑자 1864년의 후손들이 보첩 간행을 위하여 유허에서 모였는데 세월이 오래되면 민멸될까 크게 두려워해서 비를 다듬어 비문을 쓰고자 하면서 나에게 위로나거늘 내가 말하기를 우리 시조공의 후덕과 풍공은 진실로 만 자손의 근본이 되고 토구의 땅과 하구의 집에 이르러서는 또한 능히 수백 천년까지 보수하게 되었으니 어찌 성대하지 않으리요. 그러나 조선의 유덕을 소수라는 것은 근본이요 조선의 국위를 수호하는 것은 말단이니 우리 백세지친이 되는 이는 진실로 그 말단을 소홀히 하는 것도 옳지 아니하거니와 더욱 그 근본에 힘써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그 영구불변의 도리가 되는 것이니 조선의 영혼 또한 반드시 오르내리면서 나도 후손이 있다 하리라고 하였다. 내 어리석거나 삼가 순서에 따라 이 사적을 기록하였으니 당세의 이번군자를 배웁고 기리는 그를 청하도록 하여라. 라고 고종 을충년 1865년 9월 11일에 화서 이항로가 기술했다. 1864년에는 평정공 후손 29대 승지공 이라정 이학중공이 경수단기를 기술해서 이라정 문집에 남겼다. 경수단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야산 동쪽에 있는 성주는 산천의 수려함과 인물을 배출함에 있어 경주, 진주, 상주, 안동과 서로 앞을 다투며 스스로 큰 고을을 이룬다. 국사와 야사를 상고하건대 이미 선배들이 지은 글 속에 이런 사실이 갖추어져 있으니 다시 군더더기 말이 필요치 않다. 갑자 1864년 봄에 족보일로 인하여 단소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지세의 아름다움을 두루 돌아보니
참으로 하늘이 만든 훌륭한 땅으로서 지금은 명함방 수촌이라 일컫는데 여기가 우리 시조 벽진부군께서 예전에 살던 곳임을 알리고 있다. 외로운 성에서 성원하신 일은 신라 말기에 뛰어나시고 천호의 봉급을 받은 일은 고려 초기에 특출하셨으니 주나라 서울을 떠나서 양산을 넘은 것과 같이 조상이 옮겨 사신 것은 어느 시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산하공이 명곡에서 생장하시어 나라를 빛낸 계책으로서 명망이 천하에 퍼졌으니 옛 일을 회고하건대 상전벽해에 감개한 눈물이 흘려내려 옷깃을 적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겠다. 우리 시조의 수천 후손들이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다만 1년에 한 차례씩 모시는 제사가 끊이지 않고 다행히 전해지고 있으나 남아있는 제사가 오히려 소박하여 감 한 채와 당 한 채가 있는데 서감은 둑한 장방으로 비록 노나라의 큰 집인 영광전만은 못하지만은 운곡의 곁 이천가에 우뚝이 서 있는데도 한자의 편액도 없으니 아, 슬프도다. 면상을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봉이라 일컫고 기산에 오르는 사람은 허유의 무덤이라고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부의 친비는 무슨 일이 없으며 악의 즉 전국시대의 연나라 장수의 무덤길을 징험할 바 없는 것 같이 길 가는 나그네들이 이 지점을 가리켜 벽진이씨 단소와 제사이다 라고만 말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운거족종이 도배를 하여 옛 모습보다는 약간 나아졌으나 조금 모자라는 것은 명칭이 없는 것이다. 동감은 화수원이라 현판을 달고 서감은 경수당이라 액자를 달고 당 가까이에는 단소 투자를 게시하고 북쪽에는 벽진이씨 보청 이라 크게 써 붙였으니 모두 친구 여은교의 석가래 같은 큰 글씨를 빌린 것이다. 외면으로 보면 불가의 도금한 아름다움 같으나 그 속이 어떠한 가는 알지 못하겠다. 이에 갑자기 백천의 흐름이 한 근원에서 비롯되고 만엽의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누어진다는 것이 생각되어 그 감동으로 칠률 한 수와 원시 한 수를 읊었으니 어찌 원칠 언으로 장성 명문 대가의 솜씨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원래 문장을 짓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한데 진실로 운거족종에 성의를 저버릴 수 없어서 마침내 기문을 짓는 바이다라고 승지공 이라정 학준홍이 경수당에 관해 기술했다. 필자와 경수당과의 인연으로는 대학을 마치고 구미에 있는 기업연구소에 근무할 때에 매년 시조공 추양제 하루 전날에는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인 동강 창기님께서 오셔서 주무시고 이튿날에 모시고 같이 시제에 참석하곤 했다. 부친께서는 재려시에는 찬창을 하시곤 했다. 그리고 일가 종친에게 인사도 시켜주시고 선조님의 발자취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경수당기를 기술하신 이라정 이학중공은 부친의 오대조이시다. 부친께서는 경수당 및 대종중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다. 대동보 족보가 문헌록의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각 책자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경수당 중건위원으로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수축지에 기록되어 있다. 고향인 동네 마을에 선조님의 삼수정 나무가 전해지고 있어 그 영감으로 경수당 내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끝으로 이 동영상은 시조공이 별세한 지 1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그동안 후손들이 경수당 관련 내용을 글로서 남겨 읽혀지고 있으나 시간과 공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한 시대의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 정보 전달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경종수족하는 마음이 잊혀질까 우려해서 시조공의 얼과 정신을 잘 기르고 전달되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가문으로 전해오는 가승자료와 공부하기 위해서 수집해온 글과 사진을 모아 편집해서 귀로 듣고 사진으로 이해하는 시청각 동영상을 만들었음을 삼가 밝혀둡니다. 34 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9월 23일